늦은 밤 11시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선옥 65은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눌러댔다. 예능 프로그램, 뉴스, 드라마. 모든 것이 시시했다. 그저 고요한 밤의 정막을 달래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다. 아, 이것도 재방송이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리다가 한 토크쇼에서 손을 멈췄다. 화면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신인 배우 지우 30이었다. 그의 첫 주연작이 히트하면서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던 차였다. 참 잘생겼네. 선옥은 무심히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순간 지우가 웃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면서 그의 눈동자가 화면 가득 채워졌다. 선옥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어떻게? 그 눈동자. 그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웃음.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아이와 똑같았다. 선옥은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화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호야. 내 준호야. 30년 전 1995년 3월 15일. 동대문 시장에서 벌어진 그 악몽 같은 하루가 선옥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35살이었던 선옥은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8살 딸 영주와 3살 아들 준호를 데리고 나왔던 그날, 잠깐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준호가 사라졌다. 엄마, 준호 어디 갔어? 영주의 말에 뒤돌아본 순간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선옥은 미친 듯이 시장 곳곳을 뛰어다녔다. 준호야. 엄마야, 준호야. 상인들이 모두 나서서 함께 찾았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에도 나갔지만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 선옥은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들의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보면 뒷조차가 확인했다.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자며 5년 만에 떠났고 딸 영주는 엄마의 강박적인 집착에 지쳐 독립해버렸다. 화면 속 지우는 MC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입양아라서.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입양아. 선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우가 말하는 출생연도는 1995년. 준호가 태어난 해였다. 안 되겠어. 확인해봐야 해. 선옥은 서둘러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0년간 간직해온 준호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작은 옷가지, 신발,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사진 속 3살 준호의 얼굴과 TV 속 지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선옥은 확신했다. 눈가의 작은 점, 귓불의 모양, 심지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내 아들이야. 분명해. 내 준호가 살아있었어. 선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이미 다른 가족 품에서 자라 유명한 배우가 되어 있었다. 자신을 엄마로 기억하지도 못할 텐데. 새벽녘 선옥은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확인해 보겠다고.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선옥은 컴퓨터를 켜고 지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소속사 정보, 출연작, 인터뷰. 하나씩 읽어가며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할 단서를 찾았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어릴 때 수술한 흉터가 있어서 수영장 가는 게 좀 부끄러워요. 지우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선옥에게는 천둥벼락 같은 말이었다. 준호는 2살 때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배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맞아. 내 아들이 맞아. 선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옥은 30년간 보관해왔던 모든 자료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경찰서에서 받은 실종신고서 사본,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방송국에 보냈던 자료들까지. 실종신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모든 정보가 지우와 일치했다. 생년월일 1992년 8월 3일, 실종 당시 만 3세,
키 95cm, 몸무게 14kg. 오른쪽 복부에 맹장수술 흉터. 왼쪽 귓불에 작은 점.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병원 기록을 꺼냈다. 출생 시 혈액형 AB형 RH-.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선옥은 급히 포털 사이트에 지후 혈액형을 검색했다. 배우 지후 희귀 혈액형으로 헌혈운동 참여. 기사를 클릭해보니 그의 혈액형이 AB형 RH-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연일 수가 있나. 선옥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먼저 갈 곳은 지우가 소속된 방송국이었다. KBC 방송국 로비에 도착한 선옥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 배우 지우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연예인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팬레터는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아니에요. 저는 팬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만나야 해요. 직원은 선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떤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TV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가족 관련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토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선옥은 방송국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이해할 수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달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 다음 선옥이 향한 곳은 지후의 소속사였다.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자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리셉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어머님, 저희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만남은 일절 주선하지 않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분만, 딱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보안팀에 신고하겠습니다. 선옥은 무력감에 빠졌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벽이 너무 높았다. 집에 돌아온 선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입양 기록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인터넷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양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실종 당시 담당했던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어봤다. 30년 전 사건이라. 담당 형사도 이미 퇴직하셨고 자료도 보관 기간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DNA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겠는가. 그때 딸 영주 38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 하세요? 영주야. 선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오는 감정을 참으며 말했다. 준호를 찾았어. 뭐라고요? TV에서 봤어. 배우가 됐더라고. 지후라는 예명을 쓰고. 엄마, 또 시작이에요? 몇 번을 그랬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지침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길에서 만나는 남자아이마다 준호 같다며 쫓아다니는 모습을 봐왔던 그녀로서는 또 다른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번은 달라. 정말 확신해. 엄마 그만해요. 제발. 저도 힘들어요. 영주는 전화를 끊었다. 선옥은 홀로 남겨졌다. 가족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홀로 싸워야 했다. 그날 밤 선옥은 준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지후의 일정을 파악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날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그의 스케줄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 일정, 팬사인회, 영화 시사회. 며칠 후 선옥은 지우가 한 대형 서점에서 팬사인회를 한다는 소식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마이너스. 팬사인회 당일 선옥은 새벽부터 준비했다. 30년간 간직해온 준호의 사진과 편지를 가방에 넣고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65세의 선옥이 그들 사이에 서 있으니 시선이 집중됐다. 할머니, 지후 오빠 팬이세요? 앞에 선 여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선옥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드디어 사인회가 시작됐다. 지우가 나타나자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더 가까이서 본 그는 정말 준호와 똑같았다.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명씩 차례가 돌아왔다. 선옥이 지우 앞에 섰을 때 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른 팬들과는 확연히 다른 연령대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그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인 받으실 물건이 있으신가요? 선옥은 준비해온 편지를 내밀었다. 이것에 사인해 주세요. 지우는 편지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준호가 누구죠? 그가 물었다.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신 본명이 준호 아닌가요? 지우는 더욱 당황했다. 자신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입양되기 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읽어보세요. 나중에라도 꼭 읽어보세요. 선옥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순간 매니저가 다가왔다. 다음 분 차례입니다. 선옥은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지우는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의아해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지우는 대기실에서 편지를 펼쳤다. 준호야, 엄마야.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단다. 30년을 매일매일 너를 그리며 살았어. TV에서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엄마는 알았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믿기 어렵겠지만 엄마가 증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편지 끝에는 선옥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연예인이 되면서 여러 종류의 팬레터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절박하고 진심 어린 편지는 없었다. 매니저가 들어왔다. 뭐 보고 있어? 아, 팬레터 하나. 매니저는 편지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엄마라고? 완전 정신병자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연예인들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야. 가족이라고 우기면서. 버려. 하지만 지우는 편지를 버릴 수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편지의 내용도 단순한 팬의 것과는 달랐다. 그날 밤 지우는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 입양 전 이름이 준호 맞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맞아. 넌 준호였어. 그런데 정말 왜? 지우는 편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양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다. 이튿날 소속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인회에서의 상황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우 사인회에서 수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음. 지우 본명을 알고 있었고 편지까지 줌. 완전 스토커 같았음. 소속사 대표가 지우를 불렀다. 이거 뭐야? 스토커가 생긴 거야? 아닙니다. 그냥 특이한 팬이었어요. 특이한 팬이라고? 너 나이 맞춰가면서 편지 준 거 봤냐? 이런 거 위험해. 당분간 공개 일정 줄이고 이 사람이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 지우는 곤란했다. 아직 그 여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선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지우 씨인가요? 누구세요? 오늘 편지 드린 사람이에요. 읽어보셨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워요. 당연하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건 제발요. 30년을 기다렸어요. 하루만 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선옥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어디서 만날까요?
하지만 그 대화를 엿들은 매니저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누구세요? 아, 그 사람이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소속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절대 연락하지 마. 이런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커리어 망쳐. 소속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자신의 본명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 간절한 목소리. 한편 선옥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전화 통화가 막힌 이상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에서 준호의 의료 기록을 다시 꺼냈다. 생후 6개월 때 폐렴으로 입원했던 기록, 2살 때 맹장염 수술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귀 혈액형 AB형 RH- 기록이었다. 선옥은 인터넷을 뒤져서 지우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뷰 기사, 방송 출연 영상, 심지어 팬들이 올린 직직 사진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찾아갔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우가 수영복을 입었던 장면.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해 보니 복부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정확히 맹장 수술 자리였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릴 때 이야기를 했다.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입양돼서 5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것은 3살에 실종됐다는 것과 일치했다. 선옥은 확신을 굳혔다. 이제 딸 영주에게도 알려야 했다. 영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영주야, 이번엔 정말 확실해.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요? 선옥은 자신이 찾아낸 모든 정보를 영주에게 말했다. 혈액형, 출생연도, 흉터 위치, 입양 사실. 영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우연이겠니? 엄마, 그만해요. 정말 그 사람이 준호라고 해도 어쩌실 거예요? 이미 다른 가족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면 그 사람만 힘들어져요. 영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옥은 포기할 수 없었다. 영주야, 너도 동생을 그리워하지 않았니? 그랬죠. 어렸을 땐. 하지만 엄마가 준호 찾는다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도 그래서 떠난 거고. 그 말에 선옥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로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정말 찾았어. 엄마, 제발. 그 배우님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그분만 힘들어져요. 영주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선옥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며칠 후 선옥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을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떤 정보도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3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후배 형사가 말했다. 할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고 하기엔 추측에 가깝죠. DNA 검사가 아닌 이상 확실할 수 없어요. 선옥은 절망감에 빠졌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찾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편 지우도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몰래 저장해 두었는데 계속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양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엄마, 제가 입양되기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걸 왜 물어보니? 그때 넌 너무 어렸어. 기억도 없을 거야. 그래도 궁금해서요. 양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입양기관에서는 부모가 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어.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 지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 그 여자 말이 진짜일까? 자신이 정말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일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해둔 선옥의 번호였다.
지우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후 씨. 아니, 준호야. 혹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옥의 심장이 뛰었다. 그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DNA 검사. DNA 검사를 받아보면 알 수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가짜라면? 어느 쪽이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준호야.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기다렸어. 조금만 더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지우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속사 몰래 해야 했다. 그는 선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선옥은 그 메시지를 받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선옥은 일찍부터 준비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의료 기록,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인 준호의 작은 신발을 가방에 넣었다. 30년간 버리지 못했던 3살짜리 운동화였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선옥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을 기다려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아니면 소속사에서 막은 걸까? 그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다가왔다. 지후였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준호와 똑같았다. 키만 훨씬 커졌을 뿐. 앉으세요. 선옥이 벤치를 가리켰다. 지우는 조금 떨어져 앉았다. 아직 경계심이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제가 아주머니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요. 선옥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보세요. 3살 준호의 사진이었다. 지우는 사진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건 저예요? 준호. 내 아들 준호예요.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눈, 코, 입. 모든 게 자신과 일치했다. 심지어 귓불의 작은 점까지.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선옥은 다른 자료들을 꺼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 기록이야. 혈액형 AB형 RH-. 희귀한 혈액형이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2살 때 맹장염 수술 기록이고. 선옥은 서류를 보여주었다. 넌 오른쪽 배에 흉터가 있지?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복부를 만졌다. 정말로 그 자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 선옥은 작은 운동화를 꺼냈다. 내가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신발이야. 30년간 버리지 못했어. 작고 낡은 아이 신발을 보는 순간 지우의 가슴 한편이 뜨끔했다. 뭔지 모를 그리움 같은 감정이 올라왔다. 혹시 시장에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선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기억해? 아니에요. 그냥 꿈에서 본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가끔 꾸는 꿈이 있어요. 복잡한 시장에서 누군가를 찾는 꿈.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대문 시장이었어. 1995년 3월 15일. 그 날짜. 지우가 중얼거렸다. 양부모님이 저를 처음 만난 날짜와 비슷해요.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이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선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사두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감동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이미 자신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선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아. 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 너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엄마로서, 30년을 찾아 헤맨 엄마로서 한 번은 진짜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 지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DNA 검사를 받아볼까요? 지우가 제안했다.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어. 그들은 근처 병원으로 갔다. 지우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 병원에서 간단한 구강 점막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지우가 말했다. 준호야. 아직은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선옥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지기 전 지우가 물었다. 혹시 저에게 형제가 있나요? 누나가 있어. 영주라고 너보다 5살 위야. 영주. 지우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왠지 익숙한 이름 같았다. 집에 돌아간 선옥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비록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웠다. 며칠 후 소속사에서는 지우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다. 평소보다 멍한 표정을 자주 지었고 연기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매니저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매니저는 계속 의심스러워했다. 혹시 그 이상한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선옥에게는 30년처럼 길었고 지우에게는 하루처럼 짧았다. 검사 결과를 받기로 한 날 두 사람은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봉인된 검사 결과지를 병원에서 받아온 선옥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열어볼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지우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결과지를 펼쳐보았다. 친자 확률 99.9%.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옥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지우는 멍하니 결과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정말이구나.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내 아들이야. 지우는 아직 현실감이 없었다. 저는 정말 할머니, 아니 어머님의 아들이군요. 준호야. 선옥이 그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이야. 30년 만에 내 아들을 만났어.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 당황, 죄책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면 되죠? 몰라. 나도 몰라. 선옥도 혼란스러웠다. 아들을 찾는 것이 목표였지 찾은 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양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겠죠? 선옥의 마음이 아팠다. 30년간 지우를 키워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야겠지.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어. 지우는 집에 돌아가서 양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양부모는 지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했다. 무슨 일이니? 제 친생모를 만났어요. 양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지우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TV에서 자신을 알아본 여자, 편지, 만남, 그리고 DNA 검사까지. 그래서 정말 친모가 맞는 거야? 양아버지가 물었다. 네. DNA 검사에서 99.9% 일치했어요. 양어머니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 아버지가 제 부모인 건 변하지 않아요. 30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양부모의 마음은 복잡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그날 밤 지훈의 집은 조용했다.
양부모는 30년간 키운 아들이 친생모를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지우는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 한편 선옥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찾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할까? 지우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는데. 며칠 후 선옥은 딸 영주에게 연락했다. 영주야, 엄마가 맞았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영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말이에요? 99.9% 일치했어. 준호가 맞아. 영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릴 때부터 그리워했던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과 이제부터 생길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준호도. 아니, 지우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엄마 조심하세요. 그분은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요. 선옥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30년을 기다린 모성은 쉽게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졌다. 누군가가 소속사에 제보를 한 것이다. 지우가 수상한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소속사 대표가 지우를 불렀다. 야, 너 그 할머니랑 계속 만나고 있었어? 지우는 당황했다. 어떻게? 병원에서 같이 나오는 거 목격됐어. DNA 검사까지 받았다며? 완전 미쳤구나. 대표님, 사정이 좀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당장 연락 끊어. 이런 거 언론에 나가면 너 끝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떤 기자가 이 소식을 입수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예 뉴스에 특종이 터졌다. 신인 배우 지후 친생모 찾았다. DNA 검사로 확인. 지후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들, 방송국 관계자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소속사는 비상사태가 되었고 지후의 모든 스케줄이 취소됐다. 당분간 활동 중단이야. 이 소동이 진정될 때까지. 지우는 절망했다. 겨우 시작된 연예계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선옥에게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30년간 아들을 찾으셨던 심정이 어떠셨나요? DNA 검사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옥은 당황했다. 이런 관심을 바란 게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을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지우는 더욱 위축됐다. 양부모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시달렸고 온 가족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지우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 어디론가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동안 조용한 곳에서 지내겠습니다. 소속사에 그렇게 통보한 후 지우는 짐을 챙겨 사라졌다. 선옥은 아들을 다시 잃은 것 같았다. 30년 만에 찾았는데 세상의 관심 때문에 다시 멀어져야 했다. 언론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지후의 실종과 재회 스토리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우는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에 숨어 있었다.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였고 인터넷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펜션 사장이 그를 알아보며 말했다. 어머, 당신 그 배우님 아니에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지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한편 선옥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기자들은 무례하게 굴었다. 할머님, 정말 30년간 아들을 찾으셨던 건가요? 혹시 유명해진 배우의 엄마가 되려고 꾸민 일은 아닌가요? 선옥은 화가 났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DNA 조작 의혹도 있던데요. 그런 악성 댓글과 의혹들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선옥은 상처를 받았다. 30년간 아들을 그리워한 진심이 이렇게 의심받는다니. 영주가 어머니를 보러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주야. 내가 잘못했나? 조용히 살았어야 하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주도 힘들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엄마, 한동안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우 씨를 위해서라도. 선옥은 괴로웠다. 아들을 찾았지만 다시 멀어져야 한다니.
지후의 양부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양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하지만 결국 친엄마를 찾아갔잖아. 양부모는 30년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3주 후 지우가 돌아왔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속사에서는 냉담했다. 스케줄은 다 취소됐어. 광고 계약도 해지됐고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거야. 지후의 연예계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예정되어 있던 영화 출연도 취소됐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지후가 대표에게 물었다. 성급한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답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준호야. 선옥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게 됐네.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연예계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아야죠. 선옥의 마음이 아팠다.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준호야, 엄마가 너를 찾으려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 말에 선옥은 또다시 아들을 잃는 기분이었다. 언론의 관심이 식기 시작할 무렵 지우는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양부모에게 말했다. 한동안 조용한 곳에서 지낼게요. 어디로 갈 거니? 바닷가 작은 마을에. 책이나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부족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다만 이제 제 정체성을 찾고 싶어요. 선옥에게도 인사했다. 어머니, 한동안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준호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지금은 헤어져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다. 30년간 알았던 자신과 30년간 몰랐던 자신 사이에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3개월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도 식었고 사람들도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돌렸다. 선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외로움이었다. 30년간의 막막한 그리움과는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었다. 영주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준호. 지우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선옥은 매일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기다림이길 바라면서 6개월이 흘렀다. 선옥은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일들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다. 마을 중심가에 작은 책방을 열었다. 다시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책방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선옥은 손님들에게 차도 끓여주고 때로는 인생 이야기도 나눴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채로 친절한 책방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새 책 들어왔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다. 네, 어떤 책 찾으세요? 손자 읽을 책 좀 골라주세요. 선옥은 아이들 책 코너로 갔다. 그때마다 준호, 지우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언론에서는 가끔 지우의 근황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배우 지후 완전 은둔. 복귀 계획 없어라는 식의 기사들. 선옥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영주가 가끔 엄마를 보러 왔다.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요? 조용하고 좋아.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지후. 준호 연락 없어요? 없어.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영주도 동생을 걱정했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혈육이었으니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선옥의 책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어른들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가을날 책방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어떤 책 찾으세요? 선옥이 물었다. 그냥 둘러보려고요. 남자는 책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문학책 코너에서 오래 머물렀다. 다음 날도 그 남자가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번 같은 시간에 와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 책을 사지는 않았지만 선옥은 내쫓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올해 봄부터요. 혼자 하세요? 네. 혼자 살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선옥은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아마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이 책방에 자주 왔다. 한 달이 지났다. 남자는 여전히 매일 책방에 왔다. 이제는 선옥과 간단한 대화도 나눴다. 사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있었다는 게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찾기는 했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남자는 선옥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 표정에서 깊은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아드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죠. 하지만 때를 기다리려고요. 너무 성급하게 굴었거든요. 어느 날 남자가 평소보다 늦게 왔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다. 어서 오세요. 선옥이 인사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스크와 모자를 벗었다. 선옥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지후였다. 준호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6개월 만에 재회였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선옥이 물었다. 한 달 전부터요. 어머니인 줄 알고도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왜 이제야?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에 대해, 우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지우는 책방의 한쪽 의자에 앉았다. 선옥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동안 뭘 하고 지냈니? 이 마을에서 작은 민박집 일을 도우면서 지냈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연예계는 아마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일로 많이 배웠어요.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저를 찾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양부모님과도 연락하고 있어요.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이제는 이해해 주세요. 두 분 모두 제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옥은 고마웠다. 지우가 양부모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니?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30년을 못 본 사이니까 30년 동안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선옥은 웃음이 났다. 그래, 천천히. 어머니, 제가 이 책방 일을 도와도 될까요? 당분간 이 마을에 더 있으려고 해요. 그래, 그럼 좋지. 그날부터 지우는 책방 일을 도왔다. 손님들은 새로운 직원이 왠지 낯익다고 했지만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다. 영주도 놀러 왔다. 30년 만에 만난 남동생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오빠 맞네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영주가 말했다. 누나. 네,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지후의 양부모도 책방에 인사하러 왔다. 선옥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지우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30년간 준호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옥이 인사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좋은 아들을 주셔서.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지우는 김준호라는 본명으로 살기 시작했다.
예명 지우는 연예계에 두고 온 이름이었다. 책방은 더욱 활기를 찾았다. 준호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선옥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선옥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30년간 놓쳤던 손이었다. 준호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처음으로 준호가 엄마라고 불렀다. 선옥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책방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30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모자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시간에